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탕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림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경락도 어떠세요? 이쁘지 않습니까? 경락으로 보면은 화평지인의 몸매예요. 이것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몸매, 그죠?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모형도를 좀 세우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림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는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또 모든 공영 방송에서도 너무나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림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림프는 두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외부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우리 에스테티션이 아무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로는 행해지지 않는 심층 림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다뤄지는 것은 심층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거겠죠. 네, 이렇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집에서라든지 가정에서 아니면은 일상 직장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붓는다, 내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게 림프가 정체가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림프는 정맥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는, 큰 입자들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능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기능이.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거냐면 나하고 다른 어떤 이물질, 바이러스, 세균, 예를 들어서 메르스 아니면은 코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얘를 식균 작용을 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장간에 있는 이 장 깊숙한 데에 있는 림프가 있는데요. 이 림프는 지방을 이용하는 경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 지방이 있는 것들은 어디에? 림프에 쌓이고 얘네가 또 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림프액이 잘 순환이 역시 돼야 돼요. 누구와 같이? 동맥과 정맥을 타고 흐르는 혈액과 같이 림프도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려면은 어찌 보면은 동맥과 정맥의 조건보다도 더 좋지가 않습니다. 림프는. 예를 들어 동맥에는 심장의 펌프에 힘이 있었죠. 그리고 정맥에는 밸브가 있었어요. 회기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 밸브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심장에 보내줬던 여운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에 보내주는 여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는 것은 얘도 밸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여기 모형도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주로 림프가 많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먼저 표층 림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림프에 많은 것은 주로 이런 목 쪽, 귀 위쪽과 목, 그 다음에 쇄골 쪽,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애과, 그쵸? 그 다음에 어딜까요? 서해, 그 다음에 무릎, 발목, 그 다음에 손목, 관절, 이런 곳에 림프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가슴 부위, 몸통 부위가 우리가 이렇게 몸통 부위라는 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면? 근데 이 팔은 얘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조립식이에요. 그럼 얘가 많이 움직이고 얘가 많이 움직였을 때 모든 노폐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심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초부터 얘네들이 쭉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와 얘는 360도가 돌아가네요, 팔이. 그죠? 그리고 머리도, 이 목도 360도가 돌아가죠. 그죠? 그럼 이 360도에 돌릴 때마다 움직이는 근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영상 처음 나갔을 때 우리 얘기했지만 이 안면,
후면, 그 다음에 두상, 목, 쇄골, 팔, 늑골까지 같이 얘네들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들이 136가지의 근육들이 연접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있는 퍼즐은 36개의 퍼즐로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럼 한 가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하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몸에서 60조개를 이루고 있는 이 몸에서 과연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머리예요. 부피에 비해서, 넓이에 비해서 머리가 가장 많이 혈액을 사용합니다. 그럼 많이 사용하고 혈액이 많이 전달되어지면 전달되어질수록 주변에 근육의 활동이 많다라는 것. 근육의 활동이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태우고 났으니까 노폐물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 그러면 어디에 림프가 가장 많을까요? 관절이 있는데 몸 밑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을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지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쭉 빼가지고 거울을 가까이 보시게 되면, 여기 좁쌀, 쌀알 같은 것들이 쫙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표층 림프예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양크림을 바르실 때,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바르실 때, 그 조금만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얼마든지 림프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표층 림프라 그래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내 뇌에서 지시를 해서, 내 뇌가 지시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심층 림프인데, 그 심층 림프는 주로 어디 있냐면요, 복부에 많고요, 가슴 밑에 많아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도 문제가 있나 이러시겠지만, 가슴이 다른 분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오른손이나 왼손을 이용해서 가슴 근육을 잡았을 때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그죠? 나는 뭐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남들보다 좀 딱딱하지? 이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림프 순환이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가슴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순환이 그렇게 문제고요. 바탕질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이 잘 순환되지 않았을 때 바탕질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노폐물은 우리 모든 세포를 어떻게 할까요? 오염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층 림프는 복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는 지방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역시 뇌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흐르게 해주려면, 그래도 다행으로 표층 림프 같은 경우는 이 피부의 가장 밑에 얇게 먼저 쌓여져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근막은 마치 니트 조각 같아요. 니트 조각 같아가지고 일로 밀면 일로 가고 저리 밀면 이렇게 가죠.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약간 주먹을 살짝 주셔서 계란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쥐어줬다라는 압력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누구를 흉보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애과 같은 데를 마사지를 한다라고 우리 영상을 찍으면 막 두들기죠. 그 다음에 막 갔다가 내리죠. 이것은 표층 림프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림프가 역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가 역행이 되면 부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단독으로 얘는 돌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왼쪽은 허리서부터 전부 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만, 팔 쪽만 해서 단독으로. 그래서 유방 아니신 분들도 오른쪽으로 계신 분이 조금 괜찮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주로 뭐를 이용하냐면, 림프는 첫 번째 신경을 이용합니다. 케어해 주실 때.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표층에 있는 근막을 이용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데르모 오일이에요. 데르모 오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그 아로마 식물로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냉증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증에 좋은 아로마를 이용해서 표층을 통해서 흡수를 시켜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겨울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불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냥 추운 바깥에다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기름이 끼죠.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열이 가해졌을 때는 녹고 흘러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층의 신경과 맞닿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베르모 오일을 이용해서 표층이 밀리지 않도록 행위를 하고 흡수를 시키고 그 이전에 이런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근육들은 민무늬 근육과 가로무늬 근육이 있고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자, 제가 볼펜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렸어요. 이건 내가 수의근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3시 반인데요. 제가 한 12시쯤에 식사했거든요, 점심. 그 12시쯤에 한 식사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소화가 돼가고 있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배가 좀 고플 거란 말이죠. 추출할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아닌 또 내 안에 있는 민무늬 근육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화기관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머리에서 해야지 돼요. 머리에서. 신경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림프 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릴렉스라고 하고 이때 사용하는 호르몬은 뭘까요? 아세틸콜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으로는 부교감 신경이 높아져야지 돼요. 그러려면 피부를 통해서 어떤 자극도 행하지 않고 가장 부드럽게 제품을 흡수시켜주는 것, 그것이 강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는 어찌됐든 전신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고 얘네들은 몸만 도와주면 움직일 수 있는 표층 림프, 그 다음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줄 수 있는 신경 림프, 심층 림프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한번 가미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영상에 이 뒤로 보시면 뇌와 이 척추까지 흐르고 있는 물, 이거를 뇌척수액이라고 하고요. 이 뇌척수액은 약 알칼리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흐르고 이것에 흐르지 않았을 때 문제, 또 잘 흐를 때의 이로운 점,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